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가 눈에 띕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기술을 기존 173가지에서 223가지로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고순도 프라수소와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일본이 무역 규제를 가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 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의 30에서 40%, 대기업, 중견기업은 20에서 40%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M&A하면 인수금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대한데요. 유럽 국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키우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고 대기업이 끌어준다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견 중소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얼마 전 이러한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기업 모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를 발표했을 때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솔브레인이 1조분의 1까지 불순물을 제거한 12-9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확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의 세정에 사용되는데요. 수출 규제 전에는 상당 물량을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능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수요의 70에서 80% 정도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브레인은 2일 성윤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신공장을 방문했을 때 12-9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일본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해왔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화수소 조기 생산 능력 확충은 대표적 성과라며 매우 높은 난도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불화수소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솔브레인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으로의 불화수소의 수출액이 규제 강화 이후 급감하면서 한국 업체가 확립했다고 하는 제조기술이 수익성 면에서도 문제없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면 일본 제조회사의 타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짧게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본 재무부가 발표한 11월 품목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9.1% 감소한 696만 엔이었고 불화수소는 93.5% 감소한 4,693만 엔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맙소사,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로써 일본의 기술도 귀중한 수출처도 잃었네요. 시장 경쟁력을 키워두지 않으면 다른 시장도 빼앗길지도. 반도체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따로 규제 해제하지 않아도 되겠네. 처음부터 연구해서 빨리 순도 높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매도 안 하고 일본에 가지 말라고 떠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엄격화는 한국의 기술 향상을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불화수소 점유율을 늘려왔다면 일본 메이커는 그저 손해만 보고 끝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줄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이길 바란다. 가능하면 양산 가능이 아니라 양산 성공 뉴스를 읽고 싶다. 이번 수출 규제품은 개발해도 이익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구호만으로 끝나겠지요. 같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서 안심이라고 보도했었는데 아직도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가 하면
필사적으로 일본의 규제 해제를 간청하는 등 한국의 거짓말은 버라이어티에 비견되네요. 한국으로부터의 산업 스파이나 헤드헌팅은 주의해야. 도시바의 기술이 SK 하이닉스로 흘러가거나 신일철 기술이 포스코로 넘어갔을 때처럼. 설령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의 경우는 신용도의 문제가 반드시 얽히게 되겠지. 실적도 없고 신용도 없다. 한국 산업계는 규제투성이로 꼼짝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체를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진짜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전 세계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국산화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처럼 강소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